더프레스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칼럼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본질적 성향을 읽어봤습니다. 광복 80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매국 친일 세력들이 주도한 일본 닌자 정치, 즉 암살과 밀정 정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 정점에서 윤석열 12.3 내란이 있었고 손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라는, 즉 이재명과 정청래가 계엄으로 죽었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닌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과 손원석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저는 데몬, 즉 악마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 대처가 악마의 할개를 키우고 있고 매판 매국 언론의 교묘한 프레임 전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송원석 발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현상이 곧 이어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여성 국회의원 김정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라는 말로 다시 한번 국민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김정재의 막말은 이번뿐이 아닙니다. 지난 5월 28일로 기억합니다. 6.3 대선을 불과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재는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함께한 경북 유세 현장에서 총알이 남아도라도 이재명에게는 총알 한 발도 아깝다고 외쳐댔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 암살 징후로 대선 선거 유세장에 사상 초유로 방탄 유리가 설치될 때였습니다. 김정재의 총알 발언은 무슨 암호처럼 들렸습니다. 김문수와 국민의힘은 방탄 유리를 사실상 치우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전 당시에 전국 대선 늪보를 다니며 제2의 신익희 사건을 염려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대선 후보 암살 의혹 사건의 재현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보도 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그 뒤 방탄유리가 등장했습니다. 56년 5월 5일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었습니다. 3대 대통령 선거를 딱 5일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신익희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호남 유세를 위해 호남선 새벽 열차를 탑니다. 익산역, 당신은 이리역에 도착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신 후보는 누군가 전해주는 홍차 한 잔을 마시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반대편 자유당의 후보는 83살의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당시 3연임제 법안에 걸려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승만은 3선 연임제를 없애는 개헌에 나섰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4.4.5입 개헌입니다. 4.4.5입을 지금 이해하시기 힘들 것입니다. 주기현 판사가 날짜별로 계산하는 구속기간 산정을 시간제로 계산해 윤석열을 풀어준 사건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만큼 엉터리 개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헌법까지 고친 이승만은 대선 후보가 됐지만 당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가 선거를 5일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이승만은 단독 후보로 결국 4선 대통령이 됩니다. 83세의 후보는 당선되고 62세의 후보는 죽었습니다. 이승만은 신익희의 죽음을 심장마비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해 발표된 박준석 선생의 비 내리는 호남선은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은 이 사건을 묻어버립니다. 여운형, 김구, 송진우, 장덕수의 암살처럼 말입니다. 윤석열은 대장동, 선거법, 법카, 위중교사, 대북송금 등 5건의 유죄 무덤을 만들어 이재명을 묻으려 했습니다. 법은 시간을 요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급한 김건희, 윤석열 세력은 닌자 김진성을 보내 이재명을 죽이려 했습니다.
2024년 1월 2일 부산 앞바다 가덕도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 같은 윤석열의 패악한 정치를 국민이 즉시 심판합니다. 테러 4개월 뒤에 있었던 22대 총선에서 윤석열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작은 수의 국회의원을 배출합니다. 최대차 여소야대입니다. 10개월 뒤 미국에서 트럼프는 이재명과 같은 사건을 겪습니다. 트럼프는 예상과 달리 대승을 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선거 사상, 공화당 후보의 최대차 승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나타난 반테러에 대한 시민의식의 승리라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관의 국회 청문회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초유의 법적 절차로 대선 후보 등록 당일 이재명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습니다. 정치적 살인을 시도한 것입니다. 정치적 암살입니다. 만약 조희대 수가 성공했다면 민주당은 선거 5일을 남기고 후보가 죽어버린 1956년 민주당의 상황과 같아져 버립니다. 조희대는 제2의 닌자 김진성입니다. 김진성이 칼을 사용했다면 조희대는 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김진성은 윤석열 세력과 세계로 교회 등에 의해 돈으로 매수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사실이라면 살인 교사를 받은 것입니다. 조희대는 사주가 아닌 직접 주도했습니다. 조희대와 김진성은 나이가 같습니다. 정치 사회적 영향력은 하늘과 땅이라고 말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만큼 조희대가 악독합니다. 데몬 중에서도 희대의 데몬입니다. 사법 독립, 양식, 세종의 백성사랑 운운하는 그의 말은 역겹습니다. 역사는 김진성은 잊어도 절대적으로 조희대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김정재의 총알 발언은 70년 전 신익희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마신 한 잔의 홍차를 연상케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 원고를 쓰는 사이 검찰청 폐지법이 통과되고 방송 미디어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K뉴스 데몬 헌터스가 준비한 한국 정치의 구도, 숨어있는 악령을 찾아서 중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편에 대한 뜨거운 관심 감사드립니다. 조희대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의 한 중심에 와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조희대가 정치판을 흔드는 이 순간은 한국 정치 구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전 오늘 이를 읽어보려 합니다. 35년 정치부 기자 생활을 걸고 자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정치 구도를 분석한 적이 없다고요. 오늘 이 영상만 봐도 한국 정치의 숨은 구도, 즉 숨어있는 악마의 구도가 보일 것입니다. 먼저 바둑판 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둑판의 눈은 총 361개입니다. 음력 기준으로 보면 1년입니다. 바둑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들 합니다. 작은 우주라고도 하지요. 동양 음양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즉 지난해 22대 총선 결과로 나타난 여야 의석수대로 바둑판에 바둑알을 배치해 보았습니다. 의원 정수는 300석입니다. 빈칸은 휴일 정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심의 범야권은 189석을 얻었습니다. 국민의힘 108석, 개혁신당 3석 등 당시 범여권은 111석을 얻었습니다. 이 같은 총선 결과는 대한민국 정치 국회사에 3개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사상 최대차의 여소야대 기록입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만 간신히 확보했을 뿐입니다.
두 개의 남은 기록은 그동안 언론이나 정치 평론가들이 거론하지 않고 있던 숨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록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중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은 몇 명이나 될까요? 바로 가겠습니다. 총 61명입니다. 검사 19, 판사 19, 나머지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20%가 넘습니다. 헌정 이후 최대치입니다. 지난 21대는 46명이었습니다. 법조인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년 전 17대 총선으로 54명이었습니다. 국회 77년사 전체 평균으로 보면 법조인 참여는 10% 정도였습니다. 87년 제6공화국 체제 이후 평균 30-4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법조인 출신 61명, 당별 구성을 볼까요? 민주당 37명, 국민의힘 20명, 조국혁신당 3명, 개혁신당 1명 등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직계 법조인 출신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반계 법조인이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처럼 법대 교수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과 송원석, 추경호처럼 행정고시 출신, 이철우, 황운하 같은 고급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을 반계 법조인으로 구분합니다. 경찰 출신은 10명, 행정고시 출신 등 30명을 포함해 40명에 이릅니다. 경찰도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직반계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수는 100명에 이릅니다. 경제 전문가 출신은 10여 명, 비교하면 무려 10배 정도 많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법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법조인이 대통령이 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때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급증하는데 앞서 거론한 17대 국회 54명이 바로 그때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변호사 친구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뜻과 다르게 기자 출신 정동영이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탈당해 정 후보를 외면했습니다. 정 후보가 이명박에게 패하자 청와대 내에서 축배를 들었다는 이러한 민주당 정치사에 숨겨진 아픔입니다. 좋은 사람 노무현도 사고에서는 변호사의 틀을 벗지 못했고 결국 9년 뒤 본인의 뜻대로 문재인 변호사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후 윤석열,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3연속 법조인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기록입니다. 이런 기조는 지난해 직계 법조인 61명이 국회에 입성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법조인 승계는 달성한 셈입니다. 조국의 멸문지와 사태는 문 전 대통령이 반계 법조인인 조국을 후계 대선 후보로 낙점하자 이에 직계 윤석열이 반발하면서 일어난 법조 내부의 암투였습니다. 민주당은 기자 출신 이낙연과 법조인 출신 이재명을 넣고 결국 법조인인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경쟁 구도로 볼 때 경륜과 역할에서 이재명이 이낙연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문 전 대통령의 법조인식과 무관할까요? 국민의힘의 경우는 더 우습습니다. 정치는 물론 당 경력도 일점 없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법조 직계 한동훈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되고 100명이 넘는 국힘의원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지금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이해가 안 되시죠?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내란 사태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한독은, 나경원, 홍준표 등 법조인 후보들이 난립했는데 비법조인 김문수가 덜컥 대선 후보가 된 것입니다. 검사 출신 권영세, 권성동 주도로 진행된 한독수로의 후보 교체 파동은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이는 법조공화국의 슬픈 일화로 남을 것입니다. 한덕수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고시 출신의 김앤장 소속이었습니다. 이른바 법조방개입니다. 법조공화국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따로 있을까요? 여야가 있을까요? 진보와 보수가 있을까요? 평생 판검사로, 고시 합격의 고위 공직자로, 경찰 고위 간부로 살아온 사람들이 쉽게 정치적 이념이 생길까요? 100여 명에 이르는 직계 반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진보와 보수, 여야를 뛰어넘는 기득권, 선민의식의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당 선택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편의적 도구였지 않았을까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검사, 변호사 다 같은 초록입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신중론을 가장한 반대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비록 검찰청 폐지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사법개혁을 앞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기록은 서울대 출신의 수입니다. 서울대 출신은 106명입니다.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서울대입니다. 이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원내대표 성원석을 필두로 나경원, 권영세, 주진우, 유상범, 김기현, 조배숙, 곽규태, 여기에 한덕수, 조희대, 한동훈, 심우정, 윤석열, 지규현,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이들 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방송 및 유튜버 패널들은 80%가 법조인이고 이 중 반 정도가 서울대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조계와 서울대를 합치면 국회의원의 300명 중 반을 차지합니다. 이 같은 기조를 가지고 바둑판 정치 구도를 바꿔 보겠습니다. 민주당 수와 국민의힘 수, 그리고 서울대 교집합이 중심입니다. 가운데 100명에 이르는 거대한 태극 집단이 직반계 법조인 집단입니다. 법조공화국의 태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가운데 법조인과 서울대 교집합이 있습니다. 약 40명 정도입니다. 이 그림의 한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좀 과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이들 40명이 이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구도 속에서 윤석열은 허수아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은 윤석열이 만든 것일까요? 잘 알다시피 윤석열은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경험도 없었습니다. 실력은 바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뇌피셜을 전제로 말했듯이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은 제1로펌 김앤장의 나라였습니다. 1997년 IMF 이후 대한민국은 구조조정이라는 거대한 개혁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나라가 사실상 부도 상황에서 온갖 법적 처리가 필수였습니다. 이때부터 서울대 법률집단 김앤장은 정치, 경제, 언론, 금융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론스타 사건으로 김앤장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한 검사는 물론 변호사들이 김앤장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덕수, 추경호는 김앤장의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몇 개월 후 윤석열과 한동훈이 김앤장 변호사 40여 명과 강남 압구정 술집에서 술파티를 열었다는 문제로 한때 시끄러웠습니다. 최근 이 문제는 가짜뉴스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했던 첼리스트의 초기 발언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최상병 사건 등 윤석열, 김건희와 연관된 사건들은 지금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녹취록도 있고 증언자도 있고 제보자도 있었던 김앤장 술파티 사건은 지금은 없었던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 뒷수습을 한 논스타 사건은 결국 국가는 수조 원을 잃었지만 승리자는 론스터가 아닌 검은머리 외국인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으로 론스타 사건의 실질적 기획자이자 수혜자를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 정점에 김앤장이 있습니다. 조이대 한덕수가 윤석열을 믿고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대선에 나오려 했을까요? 한동훈을 믿고 했을까요?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을 믿고 했을까요? K뉴스 데몬 헌터스 중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몰락은 김건희의 주술 세력과 김앤장의 세력, 즉 법조 세력 간의 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동훈과 김건희의 대립이 그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마약 사건이었습니다. 김건희가 김앤장 세력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다 눈밖에 났고 윤석열이 김앤장보다는 김건희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막판에 이르렀고 군인 세력과 결탁, 계엄을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은 같습니다. 다시 법조당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나라가 법조당에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이 국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지만 서울대와 교집합에서 벗어난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원들, 노무현과 문재인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K뉴스 데몬 헌터스 숨어있는 악령을 찾아서 하편에서는 윤석열 퇴진과 이재명 등장으로 형성된 대결과 대치 구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